서울의 외곽과 지방은 인플레이션도 잡히지도 않았는데 자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화폐 가치가 일시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개의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경제의 붕괴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단순하게 독일 정부의 신용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당장에 독일 경제가 죽어버리면은 배상금을 못 받기 때문에 프랑스도 독일 경제 살리기에 동의를 하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독일에다가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해줘가지고 독일 경제가 부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독일의 경제국 장관이 사실상 미국의 경제 속국이 되는 것을 견제를 해가지고 진입장벽을 치려고 했지만 돈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투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독일은 당시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지만 당시 귀금속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싼 값에 자산을 사들이면서 상상도 하지 못할 부자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부의 이동에 성공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기업가들한테는 초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몰리면서 기업은 싼 값에 노동력을 쓸 수 있었고 큰 빚을 내가지고 시설을 갖춘 공장은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빚이 그냥 녹아내리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이전에 1000마르크를 어렵게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지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1000마르크의 가치가 실제로 1마르크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숫자로는 같은 1000마르크이지만 화폐 가치가 극단적으로 떨어지면서 실물을 팔아서 갚으면은 그 빚은 그냥 껌값이 돼버린 거죠. 똑같은 이유로 일부 정보력이 빨랐던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일부러 엄청나게 빚을 내가지고 부동산 같은 고정자산을 사들이고 짧은 기간에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에 갚을 때는 껌값으로 갚고 나의 자산은 커지는 그런 엄청난 효과를 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건 옛날 얘기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앞으로 우리는 이런 예시를 바탕으로 금투자 외에 향후에도 부동산과 함께 대출을 최대로 받아가지고 기업 행위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가능하려면은 수요가 존재해야 됩니다. 1997년에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고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는 싼 값에 수출을 통해서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달러를 벌어올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일까요? 달러 자체도 위기인 상황인데 달러를 벌어들인들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현재의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은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귀금속을 모을 이유가 없겠죠. 아마도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는 1929년 미국의 대공황처럼 금본위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리세션 쪽보다는 독일이 1920년대 초반에 걸어봤던 그 길과 유사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제가 미국은 대공황 당시에 금본위제 형태라고 했었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서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과 미국의 대공황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대공황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둘 다 경제가 박살이 나면서 생기는 결과인데 조건값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대공황은 화폐를 금에다가 치환을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이나 뭐 갖다 주면 바로 금으로 교환을 해주는 달러 현금을 선택을 했던 것이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화폐가 불태환이기 때문에 화폐 대신에 상품이나 식료품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금이나 상품 모두 머니라는 공통점이 있고 여기서 썩지도 않고 부피가 작아서 보관이 용이하고 거래가 편한 귀금속을 선택을 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금 태환이 아닌 경우에는 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부피가 크고
보관이 어렵긴 하지만 진짜 머니인 상품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얘기한 앞으로는 독일의 바이마르가 걸어왔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결과를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는 1920년대 미국이나 여타 국가처럼 금본위제를 선택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1920년대의 미국처럼 금으로 바꿔졌던 화폐인 달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920년대의 독일처럼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좀 스마트하다 하면은 지금 안정적일 때 귀금속으로 자산을 해지하라는 얘기를 제가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금 설명한 내용을 조금만 바꿔서 말하면은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는 맨 먼저 환율이 뛰어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거는 그나마 가장 강력한 경화인 달러로 바꾸는 것이 좋겠지만 위기가 발발하면은 개인은 달러 구매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겪어봤던 거 아닙니까? 80년대에는 3,000불밖에 환전을 못하고 IMF 때도 돈을 못 바꿨었죠. 불과 작년 추석쯤에도 실버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했었죠. 지금이야 다시 평온해졌지만 결국 임계점을 넘으면 작년 정도의 풍기는 장난 정도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달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귀금속보다 달러를 진짜 돈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비를 위해서 원화보다 가치가 잘 지켜지는 달러를 그야말로 일정 기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파산이 시작되어서 확장이 되면은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치솟는 금리를 놔두면은 미국은 파산이 확장이 돼가지고 달러의 가치가 무력화가 될 것이고, 치솟는 금리를 잡지 못해서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부채의 화폐화를 진행을 하면은 온 세상에 달러가 넘쳐나면서 그 또한 달러의 가치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뭐를 선택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이게 한 방에 현실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조상 파산의 증가로 일시적인 덤핑, 예를 들면 중국의 재고떨이 같은 그런 덤핑이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화폐가 가치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파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덤핑을 치면서 마치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게 심하면은 대공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지금의 중국처럼 기준금리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란 얘기죠. 서울의 외곽과 지방은 인플레이션도 잡히지도 않았는데 자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화폐 가치가 일시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개의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경제의 붕괴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애들은 안 놓고 노인만 넘쳐나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인구 구조가 다시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사라져버리는 대공황이나 돈이 휴지가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빈곤의 상태가 된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거는 모두 경제에 피역할을 하던 커런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머니가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머니의 대표인 귀금속은 한번 장롱에 들어가면은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화폐가 무너지면은 경제에 피가 말라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